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국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제 얘기부터 하자면은 저도 결혼의 듀오인가? 듀오 있잖아요. 거기에 돈 갖다 줬어요. 돈 갖다 줘서 한 번 만났나? 한 번 만나고 환불해 달라니까 환불 안 해주더라고.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렵고 결혼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국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환경이 되었을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말씀드릴 건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0.81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0.8 이 정도는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힘든 거죠.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들이 결혼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출산율을 베트남, 태국, 라오스, 중국을 조사해봤습니다. 자, 베트남은 2.11명, 태국은 1.51명, 라오스는 2.63명, 중국은 1.70명. 연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다 근처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에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베트남은 일단은 라오스보다는 낮긴 하지만 이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출산율 숫자로만 보면은 베트남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베트남에 4년 정도 살아봤는데 어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결혼할 거냐? 할 거다. 할 수도 있다. 이제 결혼한 뒤에는 요즘에는 무슨 질문을 많이 받냐면 애기 가질 거냐? 저는 애기 안 가질 거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애기를 왜 안 가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한국 문화는 지금은 이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기 낳기를 무서워하는 사회고 베트남에서는 그 좋은 거를 왜 안 낳냐 이거지.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그래서 출산율만 봤을 때는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도 애기를 쑥쑥 낳고 싶어 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가 베트남보다 높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영 아니다 싶으면 라오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사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까?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첫 번째, 경제적 원인. 부동산 가격. 비수도권 인구보다 수도권 인구가 많아지고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어가. 금수저 계층이 아니라면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이다. 맞아요. 요즘엔 또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옥수 오빠도 결혼했거든요. 애가 있는데도 아직 출가를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 집에 살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문화가 다른 거죠. 한국은 33평 아파트에서 부모님하고 며느리 이렇게 같이 못 살잖아요. 절대 못 살잖아요. 그죠? 시월드를 매일 본다고? 절대 안 할걸? 근데 여기 베트남은 또 이 아파트 한 채 이런 거보다는 건물 통째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층, 4층 이런 데서 같이 살기 때문에 층수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그건 집 구조적인 문제다, 그죠? 자, 그리고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IMF 이후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 2019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36%를 찍었다. 자영업자 비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생존율은 낮다. 맞아요. 한국에서 자영업 하는 거 빡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다음으로 높은 양육비. 한국의 평균 양육비는 한 명당 3억 6천만 원이랍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많고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많이 들인 만큼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내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또 사교육 투자해도 취직이 잘 안 되니까 힘들다, 그죠? 자, 그리고 높은 생활 물가. 공공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대신에 생필품비는 외국인들도 놀랄 만큼 상당히 비싸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적 원인이고, 자, 문화적 원인도 많은데 제가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렵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야근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 출산 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죠. 애기도 안 낳을 건데 왜 결혼 안 하나? 이런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출세 경쟁 문화. 이게 한국의 특징인데, 자, 경쟁 문화로 인해 너도 나도 서울로 가고 사교육을 하며 수도권 집값과 교육비 증가를 불러온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요즘에 3포 세대는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 10포, 전포라고 그래. 전부 다 포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MZ 세대의 특징. 자, 이들 세대는 부모의 이혼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혼에 대한 의지가 꺾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하기가 힘들고 이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혼해서 출산으로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베트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예전에는 브릭스였지 않습니까?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근데 요즘에는 마빈스래요, 마빈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게 10년을 이끌 신흥 국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베트남에 온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만 따지면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보다 못 사는 나라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베트남을 선택한 거는 포스트 차이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예전에 저희 한국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희 한국 70년대, 80년대 높은 경제 성장률. 그 느낌이 나서 여기 와서 그 성장 코인 좀 타보려고 왔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GDP는 7.02%로 베트남 정부가 설정한 목표 경제 성장률인 6.6에서 6.8%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 이어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야, 2018년 7%, 2019년 7%. 대단하다, 그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벤츠 찍고 다니고 아우디 찍고 다니고 하면서 좀 느꼈는데 빈부격차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빈부격차는 진위 계수가 약 37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건전한 편이다. 다만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해서 베트남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랍니다. 하노이만 해도 주변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부자와 빈자의 극명하게 다른 삶이 노출되고 있다. 하노이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벤츠, 아우디, 포르쉐 같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들이 즐비하다. 인근 골프장은 공장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쯤은 가볍게 하루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부자들로 넘쳐난다. 한인과 베트남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국제학교에선 현지 부유층의 자제들이 또래 한인 친구들을 비하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보네. 자, 반면에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생존을 위해 자식들을 최소한 고교라도 졸업시키기 위해 하노이에 왔다는 한 여성은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오로지 노동에만 몸을 바친다. 그녀의 숙소는 10명이 모여 사는 허름한 여인숙. 하루 반값은 0.35달러다. 남편은 농촌에서 돼지를 키우지만 1년을 일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0달러다. 하노이 도심 거리에서 꽃과 과일을 파는 대부분의 농촌 여성들은 가난 때문에 가족과 이산의 삶을 살고 있다. 한 달에 10번 정도씩 시골집으로 향하지만 그때마다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은 고작 해야 20달러 정도다. 심각하네요. 오늘 방송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댓글을 읽다 보면은 베트남이 너무 못 사는 줄 알아요. 저도 사실은 베트남에 오기 전에는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못 사는 줄 알고 그랬는데 다낭에서만 봐도 장난 아닙니다. 부자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촌에나 가야 베트남 사람들이 못 사는 걸 볼 수 있겠구나. 호치민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베트남이 인구가 거의 1억 명이지 않습니까? 농촌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의 삶과 도시의 삶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베트남 사람들을 아래로 안 보셨으면 해요. 뭐 보실 수는 있지만 너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와서 보면은 그냥 한국보다 몇십 년 처진 것 뿐이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혼과 아직도 베트남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